혈당 낮게 나오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막 움직이면 되지. 하나의 합격 불합격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약간 집착하시는 게 그치. 있는데 뭔가 잘못해서 걸린 것처럼. 오.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 아빠. 슈네빠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네, 물어보시고 맞아요. 항상 임신을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 음. 주제죠. 바로 임신성 당뇨에 대한 아, 얘기를 좀 해보고자 드디어. 합니다. 네. 묵혀뒀던 주제를 꺼냈네요. 진짜 이 임신성 당뇨 검사가 가장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임신성 당뇨가 실제로 되게 흔해요. 전체 산모 중에 10% 정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당뇨에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뇨가 당이 올라가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산모 전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칠 맞아요.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당에 진단이 되고 나면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해야 되고 혹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검사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뭐가 힘들어 하는데 네. 오죽하면 제가 학생 때 실습 돌 때 교수님이 너 이거 먹어봐. 그래서 검사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거 먹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와 그거 오렌지 맛 그거 진짜 너무 단 음식은 먹기가 힘들다. 맞아요. 목이 아프다. 맞아요. 이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임신 중에 산모나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임신 끝나고 분만 후에도 이제 건강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자면 교과서 한 권으로도 모자랄 정도여서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한 편으로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편에서는 임신성 당뇨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고 진단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걸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진단이 됐다면 어떻게 치료하고 그 혈당 관리가 얼마나 왜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분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당뇨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당뇨병이라는 건 어떤 건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뇨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누죠.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배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아 때 많이 빨리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 많은 거는 제2형 당뇨. 네. 인슐린은 잘 분비가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을 갖고 있어서 인슐린이 있어도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형 당뇨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거 이외로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는 임신성 당뇨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오늘 얘기하려는 건데 임신성 당뇨는 1형 당뇨나 2형 당뇨에 속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예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몸에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당 조절이 아무래도 임신 전과 달라지죠. 네, 정말 신기하게 산모의 몸은 태아를 위해서 약간 희생을 해요.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을 좀 낮게 유지를 해서 당 소모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을 좀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높아진 거를 우리 몸에 저장을 한다기보다 약간 높은 혈당을 유지해가지고 태아한테 조금 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혈당을 조금 유지를 하는데 이 원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은 이때 이제 임신성 당뇨에 진단이 됩니다. 저 엄마의 희생이 맞아요. 정말 느껴지는 거네요.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분류한 것처럼 당뇨의 종류 중에 뭐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고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신성 당뇨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임신 전에 당뇨가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임신 전에는 당뇨가 없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새로 당뇨에 진단된 분을 이제 우리가 임신성 당뇨라고 하거든요. 임신을 하고 나서 혈당이 높아지는 임신성 당뇨에 진단이 되려면 임신 20주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5개월 정도 이후에 혈당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는 우리가 임신성 당뇨라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보통 임당 검사를 우리가 24에서 28주 사이 진행을 하게 돼요. 임신성 당뇨가 처음에 스크리닝 검사를 한 다음에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내 기억은 슈니 엄마도 한번 재검을 했어요. 재검을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재검을 떴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부터 막 긴장을 하게 네. 되는데
단 거 끊고 막. 갑자기 운동하고. 이게 검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별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재검을 하는 경우,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선별 검사 없이 그냥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는 검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먹는 시약 양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한 번에 하는 검사는 선별 검사 없이 공복인 상태에서 당 75g 섭취한 다음에 3번 체열합니다. 이거는 2시간 만에 이제 검사가 끝난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건 사실 이제 2스텝,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50g을 먹고 1시간 뒤에 체열을 해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금식이 필요 없다. 이제 편하게 와서 검사를 하고 1시간 만에 또 검사가 끝나니까. 큰 단점은 재검이 뜨면 또 해야 된다. 네. 그 재검을 떴을 때 하는 거는 100g을 먹어야 돼요. 이게 양이 장난 아니야. 이게 콜라 100ml에 당이 11g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 1리터를 다 먹는 거랑 똑같은 당을 먹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그 찐득한 걸 먹는 거 자체도 힘든데, 100g 검사는 체열을 4번 해야 돼요. 검사 시간도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투스텝 할 때 이제 1차 검사 50g 먹을 때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밥 먹고 가서 사실 원칙상으로는 아무 때나 가서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검사 직전에 밥 먹고 오면은 검사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식은 필요 없지만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물 정도만 마셔라, 생수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요. 근데 대부분 굶고 가시는 것 같아요. 늦게 나올까 봐. 거의 다 금식하고 와요. 근데 그러면 이 검사 혈당 낮게 나오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막 움직이면 되지. 아, 그치. 근데 그런 것도 막 인터넷에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전부터 갑자기 식단 관리를 갑자기 하시거나 막 운동을 하시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하고 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고, 사람마다 그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뭐 식이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임당 걸리게 안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지금 당장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것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간혹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임당 나오면 엄마가 관리를 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하나의 합격 불합격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약간 집착하시는 게 그치. 있는데, 뭔가 잘못해서 걸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니까 네. 그렇게 결과를 받아들이시지 말고 굳이 막 낮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라서. 그래서 막 시약 드시고 막 돌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태아가 잘 자란 성장과 분만 과정, 그리고 분만 후 건강 관리까지 잘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제 눈 가리고 아웅처럼 막 억지로 검사 결과 뭐 좀 덜 먹는다든가 시약을 그런 약간 편법을 써서 하시면은 좋을 건 없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발견을 하고 네.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임신성 당뇨가 더 잘 걸리는 분들도 있나요? 네, 고위험군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임신 전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들어갑니다. 그 임신 전에 비만이셨던 분들, 그리고 임신 후에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느신 분들,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이 돼요. 그리고 가족분 중에 2형 당뇨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2형 당뇨의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이 그 분은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첫째 임신 때 임신성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 둘째 때도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이때는 한 50% 정도 임당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들은 24주에서 28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이란 말은 이미 당뇨가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검사하기 위해서 임신 초기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바로 하기도 하고, 그냥 그 기초 검사를 할 때 우리 당화혈색소 같은 걸 추가해가지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24에서 28주가 되면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왜 나는 2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숨겨져 있는 당뇨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리법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진단이 되고 나서 너무 막 상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분만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는 시간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